무려 16년 동안 그 인내의 산 그리고 시간의 산 이런 걸 다 넘어오시고 계시는데요. 그 네. 과정 속에서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을 꼽을 수 있으세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무지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저 인제 직장 동료도 그렇고 퇴직하고 저 인제 이른 나이에 나왔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가까운 지인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 한 번도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거짓말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더 빨리 이 길을 걸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원하는 길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기억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인제 스토리 필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인제 쪼끔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도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상태의 그런 수단이잖아요. 그것을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를 수집을 해서 그 스토리를 제가 콘텐츠에 맞는 스토리로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스토리 마이닝이라고 그러는데요. 약간의 편집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미지와 그 스토리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음악을 결합해서 그래서 인제 저는 이제 서화음 이게 사실은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잖아요. 글과 이미지와 음악 이 세 가지를 파워포인트 내에서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IT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아주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되죠. 아날로그식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에요. 제가 2011 년도인데요. 그때 어 이 농촌에서 일하시는 사무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3박 4 일간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2 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제가 만드는 스토리 필름을 좀 가르쳐 드리고 그걸 해 봤으면 좋겠는데 괜찮겠냐고 그 운영진에게 여쭤봤더니 그렇게 해 보시라고 그래서 한나절을 인제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그걸 발표하는 그런 작업을 해 봤는데 그날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상담 심리학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면에 제 삶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제 삶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제가 상담 심리학으로 풀어보고자 하고는 그런 내적인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는 이제 스토리 필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인제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토리 필름으로 저는 상담의 새로운 영역을 제가 한번 개척해 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이것은 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전문적으로 뭐 어떤 어 정말 병원에 가야 될 정도의 그런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나 지식 수준이 전혀 안 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그런 그 삶의 굴곡들이 있잖아요. 조그만 돌멩이들이요. 그런 돌멩이에 부딪혔을 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고 용기를 주고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제가 이 스토리 필름이 나중에 활용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00편 정도의 스토리를 만들면 그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저의 생애 프로젝트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제가 제 삶을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만든 콘텐츠를 보여드리고 이런 걸 한번 스스로 자기 삶의 스토리로 한번 얘기를
예? 스토리필을 만들어서 얘기해 보는 것을 마지막 클로징 워크숍으로 잡고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마지막 날 어, 제가 원했던 요구했던 시간 안에 이 숙제 과제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실망을 했구나. 뭐 이런 걸 다 시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약간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막 이제 과제물이 이메일로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분들이 뭐 밤을 샌 분들도 많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토리를 구상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첫 발표자가 자기 인생 스토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참가자가 굉장히 유쾌하고 그리고 아주 고급 카메라를 가져와서 과정 이것저것도 찍고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해주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인생 스토리라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콘텐츠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미완성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그 콘텐츠를 보고 스토리감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어떤 스토리를 따와서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걸 보여주고 나서 이게 자신의 인생 스토리임을 동료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내심 그때 이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자기 노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셀프 디스클로저. 이게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저는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손을 자기가 컨트롤하죠. 근데 그날 있었던 아침에 1시간 남짓의 워크숍에서 저는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이렇게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 도화선이 됐던 게 스토리 필름 작업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구나. 저는 그날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일을 실현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 작업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동작 50% 센터에서 올해 이제 하게 되면 4년째 인생학교를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스토리필로 만드는 작업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작업이 갖고 있는 그 포텐셜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는 기술적인 기반이 없어서 그렇고 아날로그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니어지만요. 이게 젊은 사람들의 기술과 접목이 되고 이제 물론 지적재산권 소화음 자체가 다 이제 지적재산권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는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일반 시민들의 일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어느 날 백남준 뛰어넘기 프로젝트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미 있는 체험에 관한 질문을 주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제 작업 소개를 조금 구체화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상직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현실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기를 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것은 세상과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저는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방향을 향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원맨으로서 할 수 있는 제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